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강농 집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신동계 30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북주 수당 정권과 강릉 집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앞에 강릉 집단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김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북주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세계 왕조는 그 명칭이 다르지만 국가 창업의 중요 인물이나 그들의 지역 기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수나라를 세웠던 양견이나 당나라를 건국했던 이연은 남북조 시대에 세력을 지니고 있던 귀족 집단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북 지방의 정복자인 북방 민족도 아니었다. 자, 이들은 간족 지방을 중심한 출신 성분상 새로운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과드는 이들을 이끌어 강령 집단에 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예매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한족하고 그 당시 이민족 선비족 집단들이 이제 결합된 집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주, 수, 당, 개국 공신층은 서해 오문태가 실시한 간중분리 정책에 의해서 구협된 강령 집단이다. 앞에 이제 육진준의 무천진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심세력은 서해 일대에 이제 융합된 호환 민족의 무력 제지자들이며 황신 및 공신들까지도 강령 집단의 핵심 세력인 팔주국 및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당은 이들이 주축이 되면서 이연을 옹립하여 창립한 국가이다. 자, 역사서에서는 양견은 홍릉양씨라고 하고 당을 세운 이연은 농서이씨라고 하여 다 같이 한인으로서 그 계보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상에 대해서 불명한 점이 많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의 조상을 선비족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수의 양제하고 당나라 고조 이호는 이종 사촌간이죠. 그래서 독고시 집안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외척 집안인. 자, 뿐만 아니라 북주, 수, 당으로 이어지는 각 국가의 창업자는 매우 가까운 인적 관계를 맺어져 있고 이들 출신 지역은 강릉의 무천 지방이다. 강릉은 이제 그 중국의 서북부 지역인 섬서성과 감수성의 위수 연변 지역을 가리키며 그 중심지는 내몽군의 무천지이다. 자, 이 지역은 선비족의 본거지로 이곳에 일어난 북주, 수, 당 정권의 건국자는 직접 또 간접적으로 선비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의 이제 그 뭐냐면 황실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칙천무죠. 여자인데 불구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칙천무가 이제 그 원래는 태종의 후궁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고종이 그 추천물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이나 항우를 삼았다는 거는 다 이제 뭐냐면 이게 유목민 풍속에서 기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당나라의 많은 당나라 그 안에 선비족의 어떤 문화, 유목민주의 문화가 상당히 많았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 그때 이제 강릉 집단이 이제 당나라 고위 관료를 얼마나 이제 차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장초기의 고위 관료는 대부분 북주, 수나라의 고관이었다. 자, 고조 때 삼성 육부의 장차관 48명 중에 30명이 수나라 관료 출신이었고, 그 밖에 15명도 그들 부나 조가 북주, 수의 간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경향은 다음 때 태종 때에도 계속되어 태종의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진앙부에는 에서 나온 25 공신과 재상 그리고 18학사 출신 성분이 대부분이 북조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나라 초기 때 이 강릉 집단이 문무양직을 다 뭐냐면 독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적혀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단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중간 부분부터 볼게요. 북이와 북주를 결성한 수의 양씨의 정권이나 당의 이씨 정권은 모두 이 강농 집단으로서 그들의 활동에는 분명히 선비족 피가 흐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수나 양견이나 당나라 고조 이연은 한인 혈통이 아니라 선비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당 정권 초기의 고육 상쟁이나 그 무질서 근친혼이 그리고 선비풍의 이제 생활 풍습이 이들의 한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제국의 성립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당을 이제 보기 전에 당나라 이제 왕들의 계보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용을 이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왕의 이제 호칭이 좀 달라지죠. 예. 왕은 예전에 호칭을 부를 때 어떤 왕의 호칭을 부를 때 시호를 많이 사용했어요. 시호를. 근데 당나라 때부터는 조종이라고 해서 조종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와 종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주나라 때부터 이제 있었긴 했지만 주나라 때는 모든 왕이나 그다음 그 뒤에 황제들이 다 조종을 준 게 아니라 불천지주,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이제 건국자들만 이렇게 이제 조와 종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뭐 고조 유방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사용했던, 그러니까 몇 개 왕들만 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조종제였는데, 당나라 때부터는 이 조종제가 모든 왕으로부터 다 이제 시작돼요. 다 이제 붙이죠. 그래서 이 조종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면서 왕을 이제 시호보다는 이렇게 그 조와 종이라고 해서 조종을 이제 이름을 붙였다. 조종제는 뭐냐? 조종제는 그 일종의 뭐냐면 그 묘죠. 묘. 그러니까 이제 황제나 왕이 죽으면 그 이제 시신은 능에다 모셔놓고 그다음에 호는 요 태묘에 모셔놓거든요. 종무나 그때 태묘와 종무에 모실 때 신주에 적어놓은 그 뭐냐면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묘예요. 묘. 그래서 요건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묘를 시호로 사용했어요. 근데 시호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시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짤막한 이 종을 묘로 사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부터는 이렇게 그 모든 황제가 조종을 사용하면서 이걸 모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후부터 당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명나라 이전까지는 조종제로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죠. 왕의 호칭을. 그리고 이제 명나라 이후부터는 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뭐제 해서 연호를 플러스 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일세 이런 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조종대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당나라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라 같은 경우에 태종 무열왕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태종이나 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조종이라는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 왕들의 이제 황제들의 이제 업적들을 좀 보면요. 일단 고조는 이제 뭐, 그, 나라를 건국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대 태종 때 우리가 정관의 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이제 뭐냐면, 국사 감수제도. 그 정부가 이제 앞에 있는 그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3대 고종 때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예, 신라와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때가 고종 때고요. 근데 고종이 이제 부인이 칙천무잖아요. 그래서 칙천무가 잠시 이제 줄을 이제 세우죠. 그리고 이제 칙천무 아들이 중종과 예종인데 요 애들은 처음에 이제 황제가 됐다가 이제 폐위당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왕이가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쿠데타로 해서 이제 유폐한 후에 칙천무가 이제 유폐한 후에 다시 이제 왕이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고 따면 왕 황제를 두 번 했던 중조가 일어나죠. 자, 하여튼 예종의 이제 그 아들이 현종인데 현종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원의치 양귀도 유명하고 안사의 난 때 이제 그 일어났던 그 시기가 현종이고요. 이 안사의 난이 숙종, 대종 때까지 쭉 지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숙종은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뭐 당나라의 그런 이제 소금제도 전매제에 관련된 내용 때 가프티로 이제 튀어나왔는데 자, 하여튼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후의 왕들은 어리버리해요. 예. 그래서 벌 볼 일은 없어. 그 후의 왕들. 대개 뭐 한간 세력 때 좌지우지하고 그랬던 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당나라 황실의 이제 계보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동기를 볼게요. 음. 자, 당을 건국한 고조 이효는 그 강릉 집단으로 알려진 새로운 세력이다. 자, 그의 조부 이효는 서희의 팔주부의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서희의 개국공신으로서 당 국공을 체포된 인물이다. 자, 이효는 수양제와는 이종 형제로서 양제의 힘을 얻어서 태원 유수로 임명했다. 돌고래 방어하고 농민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반란이 각지 확산되자 그 앞 시간에 제가 한의 중에 그 농민 관련 분포도를 보여드렸죠. 자, 이어는 수의 붕괴가 이미 돌이킬 수 없감을 없음을 깨닫고 그 아들과 더불어 수의 반기를 이제 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군사력을 익힌 곳은 북지의 군사적 중심지인 진양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의 세력 기반을 마련한 것은 간중의 장안이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제는 크게 이제 군사력 중심지와 정치적 중심지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심지는 그다음 군사적 중심은 진양이었죠. 예. 그래서 이 진양이 상당히 군사적 중심지로 상당히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서 군대를 익혔고 또 그 세력 기반은 또 간중의 장안이었죠. 예. 자, 이 장안은 이제 순하의 대흥성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순하 대흥성이 나중에 당나라 때 들어오면서 장안성 이름을 바뀐 거거든요. 자, 이는 북지의 군사적 기반과 북주수의 정치적 터전을 배경을 한 것이다. 자, 당해 건국은 이와 같이 지정학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에 성공한 것이다. 자, 이거는 지정학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지정학이라는 건 뭐냐? 이건 여러분들 이제 뭐야? 어떤 그 지리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얘기할 때 자주 하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는 꼭 이게 어떤 국내 정치라든지 그 대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 지정학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나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였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강대국이야. 지역 강대국. 근데 우리가 약소국이라고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더 러시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처음 이제 이연의 군사력은 30만이었으나, 아니 3만이었으나, 간중에 진입할 때 10만 명을 증가하여 장안을 함락할 수 있었고, 그 양제, 손제를 항제에 추대한 후, 이 사람이 이제 면목상 이제 뭐냐면, 수나라의 마지막 항제예요. 3대 항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강남에 내려와 있던 수양제를 태성으로 추종했다. 그러니까, 요런 조치는 명분을 이제, 정치 명분을 이제 확보하고, 내가 이만큼 이제 뭐냐면 수나라 정통을 이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이어 자신도 대승상, 당황의 지위를 이제 올라 정치 군사상의 실권을 장악했다. 자, 그러나 수양제가 강남의 강도에 호위했던 금이군, 아까 이제 우문학에 의해서 사회자니까 순을 면하고 당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의 정치들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말기 때 각 곳에 여러 곳에 그 반한인데 반란을 오기도 했습니다. 못한 것 같아요. 반란 세력 가운데 당 고조가 당나 권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가계가 서희 이대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거. 이너서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옆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되는데 서희말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실권을 장악한 8명의 주군, 8주군의 대신이었고요. 8명군의 북주의 문제가 된 우문태 이와의 당고제 조군인 이호와 독고신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 독고신 집안이 다 이제 연결돼 있어요. 이 독고신 집안을 통해서. 독고신 그 남매를 통해서 그 뭐냐면 이현 집안하고 그 당시 양제 쪽의 집안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고신의 색깔은 모두 항우시가 되었는데 북주의 명제 항우, 수의 문제의 항우, 당나 고종 이현 항우들이 모두 여영제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 비슷하면 중국 근현대사를 보면 찰리송의 그 자녀들 있죠. 그 송미정, 송혜정, 송교영이 다 이제 장개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송문하고 딱 연결돼 있는 거 좀 비슷한데 자, 하여튼 이 가게가 상당히 그 금수저,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 태원으로 겨봉 후 국부의 북주에서도 장할 진격을 장을 장악했다는 점. 세 번째는 돌고래 기병 500명 그리고 군마 2,000두를 강력한 군사 원정을 얻는데 그 원이 있었다. 그래서 당나라 건국할 때 돌고래 지원이 있었다. 이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원교 금공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데는 서로 이제 친하게 하고, 가까운 데는 각계격파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할구 세력들을 하나 통합을 했다. 그 외에도 뭐 법령을 감수한다든지, 남조 인사들 등에서 강남 지방을 통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조의 정책이 너무 간략해.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좀 약간 보충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당 고조 이현은 중앙과 지방행정 조직의 관료 정책을 정비했고요. 그래서 행정 조직을 단순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여러 관료들을 이제 쳐내고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서 뭐냐면 왕의 명령을 홀쭉으로 전달하고 또 재정 효율성도 도모하고요. 그다음 순환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 그리고 조폐소를 만들어서 동정 및 화폐를 발행했고요. 법을 제정해서 사례별로 일정량 형량을 정하고 20년마다 재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나라 궁전이 대명궁이라고 있어요. 대명궁. 예. 그래서 이제 대명궁은 그 태종이 상황이 된 고조를 위해서 이제 축조된 고종이라고 하는 그 궁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돼서 이제 당 고조 이혼 때는 이 고구려하고 합병 관계였죠. 예, 왜냐 그 당시에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내단을 막 수습하고 이제 국가가 건설했던 그 초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현 입장 때는 안정적인 어떤 이제 뭐냐면 대외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고구려하고 크게 다툼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들, 아, 그 누구야? 이세민이 집권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구려하고 이제 다툼이 이제 강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세민이죠. 이세민. 자, 이세민 읽기 전에 일단 당태종의 정관의 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당태종은 대내적으로는 율령정비 국가 기초를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수성의 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그 해외 정보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고구려 원정 관련된 내용이고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돌고를 쳤어. 치고 그 다음에 유목민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냐? 뒤에 나왔잖아. 청칼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목민족의 청칼 그 다음에 저쪽 그 뭐냐면 중원의 이제 황제로서 이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들 동시에 통치하는 그런 이제 뭐냐면 황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원래는 그 태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연의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뭘로 통해서 현무문의 정벌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일종의 내부 쿠데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무문의 정벌을 통해서 자기 그 형과 세 번째 막내 동생을 쳐내고 자기가 집권하고 아버지를 유폐를 시켜.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강제부터 양해를 받은 그런 거죠.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이방원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현무분의 병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한의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한의중에 있는 내용도 있고 아트나스 이제 중국사에 있는데 일단 아트나스 중국사에 있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의 창업자의 고조는 이현이지만 수 말기 때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실제로 창업에 주도했던 인물은 당태종 이세민이었다. 자, 고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장항성 궁성의 북문인 현무문에 신복을 매복시켜 그 아버지가 불렸다는 이름은 이제 황태자 형 건성과 동생을 불려놓고 살해한 후에 아버지부터 이 왕위를 강제로 양립받고 29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명목상 상황으로 모셔놓고 태상으로 모셔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궁궐이 요 대명궁이야. 대명궁.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관용 집단의 내부 투쟁이다. 아니면 서울 간의 세력 투쟁이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인재를 많이 등용했어요. 방영령이나 두현이나 뭐 이적이나 위진이나 다 이제 문학과 18사 학사의 보필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아 당태종 때의 그 정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틀라스 중국서의 내용이 이 내용 있죠. 자, 그가 초치한 이제 문학관 18학사는 그의 즉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정간의 치세에 이끌었던 인지군 역할을 했다. 바로 방영령과 두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이름을 따서 방두 그렇게 이루죠. 그래서 정관 명신들도 모두 이대 집단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하가 영립본을 시켜서 24명의 공킹상을 그려서 그들을 칭송한 것처럼 군주와 신하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한 것도 당태종의 장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아름다웠는가?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관 치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나라 당태종 때 만드는 역사는 타의종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냐면 역사를 서술해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특히 당태종은 후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 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를 서술할 때 그 뭐냐면 직접 개입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 믿을 수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을 보면 이 사람은 이론적인 중화질서. 그래서 이제 종전에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이제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 뭐 중국몽을 이제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주변 민족들 치죠. 뭐 돌골도 치고 고구려 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안시성 전투도 일어나고 자 그다음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돌고래 분열을 이용해서 정벌 및 돌독을 복수시키고 청칸, 탱크리 칸칸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았고요. 그다음에 설원탄을 정벌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것이 고구려를 침입했죠. 물론 이제 패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당태종이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고종 때 가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게 되죠. 그다음에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 자, 기미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기미라는 것은 소나 이런 말에 이렇게 코에 끼는 것을 기미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말과 소를 통제를 하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 당 제국은 여러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일종의 당나라 간직들을 주죠. 그리고 이 당나라 간직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기미 정책이죠. 그래서 말 잘 들을 경우에는 책찍질을 두고 책찍질을 이제 당근을 주고 말 안 들을 경우에 책찍을 가하고 또 뭔가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1인자가 등장하면 1인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그 밑에 있는 2인자, 3인자에게 또 힘을 몰아주고 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뭐냐면 해서 주변의 이제 유목사회를 상당히 잘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론 이제 후반기 때는 좀 동요가 있었지만 당나라 전반기 때는 이런 주변의 유목사를 잘 통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족장대의 도부, 도독부, 주의 장관 등 당나라 간직을 수행하면서 간접 통치를 했다는 거. 그리고 한계는 뭐냐면, 당나라 말기 때 이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부족적 지배 방식이 재생됐고, 또 이렇게 한번 당나라 문화를 받은, 당나라 통치를 받은 김일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당나라의 그 문화를 받아들인 이런 이제 주변의 유목 국가들이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정보 광교를 만들게 되죠. 이런 통치 시스템은 좀 익숙해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그냥 율령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간찬사서, 감수 국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거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종료라는 유명한 것들 있죠. 신하하고 그 당태종 간의 이제 논의에 이렇게 어, 말했던 서로 의견을 뭐냐면 주고받던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 정관조녀인데 나중에 제왕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래서 정관조녀는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지만 하여튼 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했어요. 대표님 오경정이. 이 오경정이는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오경의 주석이 되게 많았죠. 오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주역이잖아요. 그걸 하나로 이제 단일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일어났죠.
사상의 해결할 불렸겠다. 네. 그래서 오경정이 예전에 시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관 시족지를 편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회 계층 질서를 항시 중심으로 이제 개편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엔 상동귀족들이 상당히 사회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농서이식, 강명 집단 위주로 이제 바꾸려고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이렇게 이제 태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조에 이어서 당 제국의 기반을 더 공고히 했던 것은 태종이다. 아, 그래서 이제 그는 문무를 경배한 인물로서 그 당시 그 신하의 올바른 충고를 수용하여 적재적소에 훌륭한 관료를 등용했다. 그리하 이제 명제상 방영령과 두요니 의사면 이름을 따서 방과 두 치제도 가죠. 자, 명정, 이적, 그 다음에 강간이었던 위진, 왕규 등의 뭐냐면 그 보필을 받아서 정간의 치세를 이뤘다. 그래서 이 문학관 18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대부분 출신이 강농 집단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고종과 태종 때 중앙의 권리 관료는 대부분 북주, 순하 때 이제 요직에 있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자, 태종은 신하대의 의견을 기탄 없이 수용했고, 태종이 신하대에게 청업할, 그러니까 수송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묻자 방응은 국가의 창업은 생사에 달린 이고 더 어렵다고 하였고, 위진은 수의 멸망을 교훈을 들어서 창업도 어렵으나 수송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문제 때는 이제 정치를 잘했죠. 근데 그 이어받은 이제 양제가 정치를 개판하셨잖아요. 네. 자, 태종은 위진이 수성 진안론을 옳다고 여기고 당나라 경영에 참여했는데 후에 오경이 편찬한 정관조정에 이제 이와 같은 태종과 신하들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타 논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이제 항제들의 예독한 재앙으로서 교과서가 되었다. 네, 정관조정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당나라 태종과 그의 아들 오종시대에는 아르돈 제도와 문무를 정비하여 율령국가 체제를 확립하여 밖으로는 제국의 영토를 확대하고 대당 제국의 이제 뭐냐면 유업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중화체제를 완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당 태종 때부터는 이런 중화주의 국제질서 재평성에서 조공관계가 이제 국제질서의 중심에 이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 태종 때 대외적인 어떤 활발한 정복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태종은 처음에 당의 권고를 도와준 돌굴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돌굴이 그 이연이 이제 당나라를 건국할 때 여러 이제 군사력을 보탰잖아요. 자, 그러나 돌굴이 전혀 무례한 자세와 당을 함부로 여겨 침략한 걸 기회로 적극적인 공세로 돌동굴을 격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돌굴이 그 당시 위진남북주 시대 때 유연 다음에 등장한 게 돌굴이거든요. 상당히 강세를 이제 펼쳐가지고 북주와 북지의 항제조차도 그다음에 당나라 이세민조차도 돌고래 머리를 숙였다고요.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가 이제 중국 중심의 이제 관계잖아요. 근데 거꾸로 돌고래한테 이제 뭐냐 조공을 갖다 바치는 역전된 관계가 이제 그 당시 보이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독을 격퇴시키고 그 지배하려 했던 서북 민족의 유목민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태종은 서국방의 유목민으로부터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청칸은 돌고도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탱그리 카칸이라고 해요. 탱그리 칸칸이라고 하는데 탱크리 칸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칭호를 받고 청카는 동구도 왕이라는 이제 뜻으로 당나라 황제는 중국의 한민족 국가인 황제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청간의 의미죠. 여기 그래서 한민족의 황제인과 동시에 북방의 유목민족의 부족까지 지배하는 군정을 추앙받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을 동시에 지배하는 이제 황제라는 뜻이죠. 자, 이는 위진남북주의에 북방민족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주 시대의 호환체제에서 중화주의 체제로 대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미를 이제 뭐냐면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사화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화사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청칸을 이제 뭐냐 칭호를 받았다는 거는 유목민으로부터 이런 것도 이제 태종이 선비족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목민들의 어떤 습성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 알고 유목민들을 공격해 들어갔고 유목민들 항복을 받고 돌고부터 항복받고 이렇게 이제 그 청칸의 칭호를 받았던 것도 이런 칭호를 통해서 유목민들이 자신의 권위를 알릴 수 있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볼 때 당나라가 북위의 어떤 그 유목민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의 유목민의 피를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이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은 적극적인 대외 공세는 마침내 서둘구세를 이용해서 돌종국을 경략했는데 성공하여 이와 합치를 맺었으며 다음 고종 때 이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자, 그래서 태종 때와 고종 때에 거쳐서 그 당시 이제 그 돌골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그 뭐냐면 중국에 예속됐죠, 당나라. 근데 이제 이것도 일시적인 뿐이고 후에 이제 칙참 때 다시 이제 반응해요. 그래서 후에 이제 뭐 제2제국을 이제 만들기도 하죠. 돌골이. 자, 이리하여 이제 이진 남북조 이대로 오호세력은 당대에서 자치를 감추었고 그에 대신해서 돌고세력도 당의 복소관이 한족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유목민족 국가는 10세기 초에 요금원이 등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당의 이제 대외 경량은 고종 때 계속되어 청상남도 도시 국가를 차례로 경략하여 파미도 공원의 동쪽에 강대한 지역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신라와 동맹에서, 자, 나당 동맹은 이제 당태종 때 맺었지만, 나중에 이제 고종 때 가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발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당은 초기 60년간 그 세력이 최대로 발전하여 동으로는 한반도 북부, 서로는 중앙아시아, 북으로는 시베리아 북부에 남쪽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르는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복지의 이민족을 한지로 이주시켜 하나시켰으며 강대한 병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태종과 고종 시대 때 거쳐 육도읍을 설치했다. 그래서 육도읍의 명칭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안동도읍, 안북도읍, 단호도읍, 뭐 북중도읍, 안서도읍, 안남도읍인데 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동도읍이죠. 예. 그래서 이 안동도읍은 원래는 그 평양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고구 유민들 반발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만주족, 노동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관련된 거니까 도읍부가 있고 도읍부 밑에 또 도독부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이민족을 이렇게 해서 가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도읍의 장관 도우는 중앙에 이제 그 파견되었고 군정과 민정을 총괄했으며 그 아래 정복제와 왕가 추장을 지방관을 임명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해준 기미 정책을 취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보면 신라에 있죠. 신라의 무역왕인가 문무왕인가 하여튼 그때 그 계림교독부를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계림독부는 신라를 먹겠다는 이제 핵심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좀 기미 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접 통치는 아니지만,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당은 이러한 이제 발전은 제국 내 교통은 물론 주변 여러 나라와 교류를 촉진시켰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가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치 이때는 서남아시아 사왕산 제국에 출연하여 그 당나라의 국경을 접하면서 활발한 해상무역을 전개했고 특히 이제 그 소고트 지방의 상인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초의 문제 나왔던 사람들인데 동서무역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당 제국의 이러한 발전은 정치적인 면에서 중화주의 승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정복민의 중국 동아에 위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완성이다. 그래서 당나라 때 들어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완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 문화권, 동북아시아 문화권이 뭐 이때 이제 형성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관련돼서 이제 그 한희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희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0페이지 펴보세요. 60페이지. 자, 당주의 창업 관련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농민반려에 시작된 수많은 쟁란은 궁원 재패에 이제 형태로 전개됐고, 그러던 중 617년 산서 태원의 지방가에 자립한 거병한 이연의 군대는 순환의 수도 장안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안 정복이 그 신동계에서는 상당히 그 뭐냐면 순하가 그 당나라가 정복을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현은 먼저 양제의 손제로 13살에 된 유를 어, 공제로 옹립했지만 그 유라는 거 어린 왕제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유가 아니죠. 유는 이름이네요. 여기 보니까. 예. 자, 하여튼 공제로 이제 옹립했지만 양제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듣자 618년 5월 성향이라는 걸 받아서 이제 당조를 세웠죠. 자, 당의 건국자 이현의 집안은 농소 이시로서 이현의 조부 이후는 당시 팔주국의 일원이었고 그래도 이병은 팔주국의 1인자인 독고씨에 따른 이제 아내를 맞이했다. 자, 이 여인이 이현의 모친이고 수문제 양견의 향후의 언니였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이종사촌간이었다. 자, 이현의 첫 두씨는 우문태 외손자였다. 따라서 당왕씨도 소왕씨처럼 북쪽의 문벌기준 강릉 집단의 일원이거나 호족이 아니면 호화된 그 한인 출신이었다. 예, 이렇게 호화된 한인 출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원래 한인이었는데 이민족화 됐던 한인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사화사에 나오는데 한인 무장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주나 북제시대 때 한인 무장들에게 호송을 이제 이렇게 뭐냐 하라고 예,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한무제된다. 저기 북위의 홍무제 때는 한성을 그러니까 호송이 한성화 시켰죠. 근데 거꾸로 이때는 한성을 호송화 시키는 그런 접전들을 했다. 이런 내용이 사화사 내용에 이제 사료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갈롱 집단 관련된 내용이 여기 설명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학자 진희각은 그 지역적으로 간서, 강가, 롱, 그러니까 섬서성과 감수성 일대에 선비족 및 그들의 결합한 한족 집단들 갈롱 집단으로 불렸다. 자, 이들은 호족적 세체가 강한 혼혈 출신으로 상호 통혼을 통해 강한 결속력을 유지했고 서희 북주 수당의 지배층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사료를 보면 이현이 익힌 거병의 실제 주모자는 이현의 둘째 아들 이셈이었고 이현은 마지못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셈이 후술하듯이 형이 항태자인 건성과 동생이 원기를 죽이고 부친을 퇴위시킨 후 항제가 된 것으로 봐서 부친과 형제의 사족을 말살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현하고 그 다음에 그 건성이나 원길도 당나라 건국 때 큰 공헌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집권하고 나서는 그 관련된 사료는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했던 사료들만 부각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있는 것 중에 자기 궁에 맞는 것들을 이제 짜집게 해서 편집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 왜곡. 예. 그래서 이제 사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조가 장안에 성립할 했을 무렵 전국 각지에 아직 궁흥이 항류하고 있었다. 특히 동독 남양에서는 수해 장군 왕세충이 당시 하남을 장악하고 있던 이밀과 양제사라고 북상 우문하급에 각주고 있었다. 당시 이밀은 우문하급을 격파했지만 많은 병사가 있었으며 왕세충에게 패배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당이 항복했으나 당의 냉랭한 대우로 분노해 제자 반란을 일으켰다 살해를 당했다. 이밀의 반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620년 당은 이세민을 장군을 보내서 왕세충을 공격했다. 왕세충은 하북의 두건덕에게 원조를 요청했지만 고종 그때 결국 이세민의 승리를 거뒀고 두건덕은 사로잡히고 왕세충 투항했으나 두 사람 모두 살해당했다. 자, 이 무렵 이제 이세민, 형인 건성, 동생 원길 관계가 악화됐는데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 한의 중에서는 그 신동기에 실려있지 않는
그 당시 이제 순화 말기부터 당나라 초창기 때 궁흥할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여기 적어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세춘과 두건들의 결전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인 만큼 여기에서 이긴 궁공에서 이세민의 위강이 커졌기 때문에 보인다. 자, 건성은 두건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유은덕을 토벌하고 하부구 편정에 세민을 국공에 군공에 대항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무군의 병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세민과 이건성은 주변에 인재를 모아두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강한 대결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 갈등이 깊어가던 626년, 이세민은 기선을 제압해 궁성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건성과 막내 동생 원기 궁에 든 것을 기다려 살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세민이 아버지 이연의 명령을 조작했죠. 그래서 이연의 이제 명을 조작해가지고 이 동생하고 형을 불려내고 하는데 현무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 자기 신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무문을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려면 모든 걸 무장 해제시키고 신복들을 이제 호위 문사들 다 물리치고 단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이제 하여튼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이세민의 군대에 의해서 제거당했죠. 자, 이걸 현무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후 이세민은 되었다가 곧 양해를 받고 제위 올랐다. 자, 이세민의 치세의 연호에 따라서 정관의 치세가 부른다. 한때 중국 학계에서는 이세민과 주변 신하들을 서족지주 집단이라고 하고 이들을 이제 세족지주라고 하는 지주를 이제 대표하는 건성의 승리할 정권을 장악한 걸까 신시대에 대응하는 정치체제 행해진 것이 바로 정강의 치사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현이나 이건서, 이세민 등은 집단 구성원데 큰 차이가 없었고 여전히 강령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만 이세민의 집단에 수말 궁의 부활 출신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문학과 18사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인물 중에 예전에 이제 그 이연에게 대응했던 그 뭐 두건충이라든지 앞에 이제 왕세충이라든지 두건종이라든지 왕세충이라든지 이미대 부하들 참모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거했지만 그 윗다가는 제거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유능하면 그 이세민이 많이 등용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이세민과 인재등용에 협력했던 인물은 방영문과 주윤회인데 모두 이세민의 직위로 재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냐면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이제 등용된 인재 풀에 의해서 이 뭐냐면 상당히 큰 공을 했죠. 그러니까 방영과 주윤회는 요즘 이세민의 측근으로서 이세민의 어떤 인력 풀을 만드는데 인력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큰 공을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이세민이 그 등용한 인물 중에 그 예전에 자기에게 적대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이제 그 부하들을 많이 등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위진 같은 사람들인데, 자, 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세민은 또 이민의 옛 부하 출신으로서 후에 건성치 인물이었던 위진을 시임해 그의 간언을 잘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이제 신하와 문답을 정관 종료도 묶어서 후세 제왕의 교과서로 이제 사용했는데, 자, 정관 종료가 그 밑에 있죠. 이게. 자, 당대 현종 말기 때 오궁이 편찬한 책으로서 당태종 정관영내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자, 군주의 도리나 인재 등용과 간언의 중요성, 도덕적 표준, 학술과 문화, 그 다음에 형벌과 부역, 조세 등 당초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나 당태종을 지나치게 미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있죠. 정관의 치세라는 이미지는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며 다분히 이상화되었다.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조작 같은 스몰이 이제 좀 약간 느껴와요. 자, 그러나 이제 인재 등의 능력 유지의 현재 주의. 그러니까 그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명분보다 실력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택해 무모에 거쳐 뛰어난 능력과 개성을 지닌 인물이 널리 등용되고 활동했음을 분명히 했다. 자, 그는 정관 시족제 편찬 과정에 드러냈듯이 문벌 기조가 억누르고 집권적인 항대권을 확립하려고 했는데, 자, 정관 시족제는 뭐냐 하면 태종의 명을 받고 632년에 그 뭐냐 완성된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시족지를 편찬했는데 이게 좀 많이 안 들었나 봐요. 이게 이제 황실 우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그 상동기육 출신을 이제 하고 황실 농소이 씨는 삼동을 밀려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편찬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하여튼 그게 이제 정관 시족지다. 그래서 이런 정관 시족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농소 이씨 중심으로 강령 집단의 어떤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 서열을 매기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직 권력과 권위를 뭔가 일치시키려고 했죠. 사회적인 어떤 그 가문의 격가, 그다음에 간직의 고위직 관리도 있죠. 관록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식 쪽지는 나름대로 항시의 중심의 어떤 서열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관식 쪽지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신동기에 보면 사회사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귀족사회에 관련된 내용 할 때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약간 조작이 됐잖아요. 예, 그 의심이 있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변창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정관 13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호구는 304만 원 정도, 수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력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당나라가 이제 최고의 호수를 기록한 거는 언제 때냐면 어 뒤에 있는 현종 때죠. 현종 때. 자, 그래서 이제 정관의 지치의 이제 실제 업적은 오히려 대외관계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지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문은 7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지문은 71번이에요. 자, 수왕조와 당초, 당나라 초기 때 대조 최대한 적은 돌고이었다. 자, 고조 이연도 태원에서 거부할 때 돌고에게 신하를 칭하며 복속했던 했음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자, 위세를 얻은 돌고는 당초에 수차 중국 내지에 침입해 약탈을 장했고 이 때문에 당조는 한때 수도를 장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자, 태종이 즉위하자 돌굴과의 결전을 피할 수 없는 이었다. 그런데 때마치 돌굴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때는 돌굴에서 뭐 돌돌굴, 서돌굴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그 돌고대에서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 당조에 도움을 청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래서 630년 군대를 파견해 대승리를 거뒀고 아마 이제 이때 서돌굴이 이제 뭐냐면 그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소동의 요청을 받아서 그다음 군대 입학해서 돌돌구를 이제 복속시키고 그 정복한 다음에 서돌구도 이제 복속시키는 그런 형태였을 거야 아마요. 예. 자, 하여튼 당시까지 돌굴에 복속되었던 여러 부족이 계속 당조에 기부를 했고 자 여러 부족에 추정된 당종에게 탱그리 카간이라는 그 뭐냐 칭호를 줬다. 이게 청칸이죠 한자 음력하면. 저 한자로 이제 옮겨 적으면요. 자, 이것은 당조가 홍안에 두세 개 포섭한 걸 의미하는 동시에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 당조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뜻한다. 청칸의 의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신동기하고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간의 의미가 뭔지 물어볼 때. 자, 돌고리에서 설현타가 강성했지만 태종은 이를 여러 차례 토벌을 파견하여 646년에 이들도 편정했다. 그래서 설현타 토벌이라든지 돌고 토벌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적인 어떤 그 한족 국가에서는 도저히 못했던 일들을 요 당태종 때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당나라 그가 예전부터 유목민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유목민의 어떤 패턴이나 싸움에 능숙했다. 그리고 이 당태종이 이끌었던 부대들은 보병이 중심이 아니라 기병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격할 때 안시성을 공격할 때도 정예병 30명 을 이제 공격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들 상당수가 다 기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당태종이 상당히 이런 유목적인 어떤 전술, 이런 전략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 좀 알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에 도우를 이제 파견해 감독을 시켰다. 이걸 기미 정책이라는데 기미란 소나 말 등의 재간을 묶는다는 의미인데 당조는 도움이 정복지의 왕과 추장을 지방과 인명의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했다. 자, 이로써 이제 서쪽은 중앙아시아까지, 북쪽은 시베리아 남부까지, 남쪽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동쪽은 한반도 북부에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태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맡은 사람 보는 것은 셋째도 이치인데, 이치가 이제 고종이죠, 고종.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종 관련된 정치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종이 왜 왕이 됐는가 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치청후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동양사 개론을 보겠습니다. 칩천무와 이제 등장과 지배질서의 재편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칩천무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에 오답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축천무, 그다음에 무춘천이라고 하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종의 항우 무씨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황제, 여왕제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고종의 항우라고 하지만 원래 이 무씨는 누구냐면 태종의 후궁이었죠. 네, 태종의 후궁이었지만 태종은 약간 이제 애들 뭐 그렇게 뭐 맞지가 않았나 봐. 예, 그래서 좀 약간 2성권, 3성권 후궁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고종이 이제 태종의 병문안을 가는 도중에 얘하고 눈이 맞은 거야. 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미래를 즐겼는데 태종이 죽고 나서 이 측정부는 그 당시 관리에 따라서 비구니가 됐어요. 예. 근데 머리 깎고 이제 비구니 갔는데 그 고종이 이제 좀 있다가 얘를 데리고 와서 자신 후궁을 삼았던 거죠. 그리고 원래 고종은 항우가 있었어 따로 항우가 있었는데 이 항우가 아들을 못 낳았거든. 예. 그런데 이제 고종은 무씨는 이게 이제 생사를 했거든요. 처음엔 딸을 낳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독스러운 여자냐면 자기 딸을 그러니까 기록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기록에 보면 자기 딸을 뭐냐면 이렇게 그 아주 갓난아기 딸 있잖아요. 그 딸을 이렇게 이제 그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뭐냐면 숨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놓고는 항우가 죽였다 식으로 덮어 쓴 거야. 고종은 그걸 보고 이제 빡친 거죠. 그러면서 무씨가 자기 딸을 죽일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우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항우가 그걸 등등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무씨가 이제 항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항우가 된 무씨를 이제 무씨가 이제 항우가 될 때 거기에 찬성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찬성한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상동기족 계열 계통이고 그다음 반대했던 애들은 개국공신 집단은 강릉 집단 계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어쩌어쩌 해갖고 무씨가 이제 뭐냐면 항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축전무가 된 후에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이 항우에 반대했던 이제 그 집단들 그 강릉 집단들 대규모 숙청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을 지지했던 상동 귀족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까지 집권을 했던 이 강농 집단들이 요 축천무가 집권하고 나서 대거 몰락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귀족층, 그러니까 상동 귀족층들이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측천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좀 한번 이렇게 챗GPT 학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그 당나라에 보면 고종의 항우 문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씨 무슨
그 당나라에 보면 그 당나라 고종의 항우였던 무씨가 나중에 측천무로 해가지고 그 그냥 황제가 됐잖아. 이 측천무에 대해서 좀 알려줘. 어떤 사람인지. 좋아, 그럼 먼저 전체적인 개요부터 간단히 이야기해볼게.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즉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여성이야. 원래 이름은 무조였고, 당나라 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태종의 아들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권력을 키워 고종이 죽은 뒤에는 섭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나라, 주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올라. 당시 이름을 측천무후라 부르지 않았고 성조신왕디라고 불렀어. 측천무후는 사후에 붙은 호칭이야.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1. 무씨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 비유를 들어볼게. 당나라의 궁중은 마치 거대한 장기판이야. 왕과 귀족, 후궁, 관료들이 얽히고 설켜서 끊임없이 전략 싸움을 벌였지. 무씨는 이 장기판에서 장기말이 아닌 플레이어가 된 인물이야. 처음엔 말 중 하나였지만 점차 다른 말을 밀어내고 본인이 판을 움직이게 돼. 그녀는 처음 당 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는데 태종은 그녀를 크게 중용하진 않았어. 태종이 죽자 그녀는 관례에 따라 비구니가 되어 출가하게 돼. 그런데 고종이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총애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이 시점부터 무씨는 고종의 황후였던 왕씨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궁중의 유력한 여성들 및 관료들을 제거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황후 자리를 차지해. 이건 마치 정치판 위에서 수많은 수를 두며 상대 말을 차례차례 밀어내는 고수의 플레이야. 2. 황제가 되기까지 고종이 병약해지자 무씨는 섭정으로 정사를 대신 보게 돼. 사실상 황제 역할을 수행한 셈이지. 그리고 고종이 죽고 아들이 즉위하지만 이건 말뿐이고 실권은 전부 무씨가 갖고 있었어. 결국 아들까지 폐위시키고 스스로 새 나라 주호를 세우며 당나라를 잠시 멸망시켜. 이건 마치 기존 회사를 인수한 뒤 이름까지 바꿔서 자기가 CEO로 올라서는 셈이야. 3. 통치 스타일과 업적, 측천무는 단순히 권력욕에 불탄 인물이 아니야. 정치 개혁을 많이 했고 특히 과거제 확대와 같은 인재 등용 제도를 강화했어. 이건 마치 기존 귀족 중심 회사의 사다리를 없애고 능력 있는 신입사원들을 뽑아 바로 승진시켜준 거지. 또 불교를 중시했는데 불교 사상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면서 미륵불의 화신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도 했어. 요즘으로 치면 브랜드 마케팅을 종교적으로 한 셈이지. 4. 퇴위와 최후 나중에는 나이와 건강 문제로 전국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아들인 중종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퇴위해. 퇴위리 얼마 안 있어 죽게 되지.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당나라의 과거 제도가 어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물려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추천무가. 자, 그래서 이제 추천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이제 강독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본래 무우는 고종의 항우가 아니라 태종의 후궁이었으나 후에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고종의 항우였던 왕황후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정략적인 여걸이었다. 자, 이 과정에서 궁중 내부의 왕하우, 아니, 왕항우파와 무우파로 갈렸는데 얘네들은 이제 왕항우파는 이렇게 음, 강론 집단하고 연결돼 있고 무우파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상동기 집단으로 이제 연결돼 있죠. 왕하오의 지지파는 서해 오문태 일에 문보를 자랑했던 장송무기 등 개국 공신 집단이었고 무우파는 이적, 허경종, 이인부 같은 상동 지역의 옛 북제 출신의 이제 출신이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영의에 왕하오가 패출되고 무우의 항우가 책봉된 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24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것은 서희 우문태 이후에 북주, 수, 당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당의 창업에 참가했던 개국 공신 집단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에 대신해서 상동의 새로운 관료가
무후 정권을 담당한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서기 609년 축천무는 정식으로 황제를 칭하고 그 당시 이제 중국 고대 주나라 이상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요. 국호를 주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09년 기춘문에 뭐가 나왔냐면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09년 기춘문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시에 의해서 이제 주가 세웠을 때 무주혁명이 난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근대 시대 혁명이 난 것은 왕조 교체를 얘기할 때 이제 혁명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대를 위해서 이제 개혁을 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의 중국사 좀 이따 읽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 중국사 서설이나 아틀란스 중국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주례를 위해서 이제 개혁하고 나서 서주에 명당을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를 이제 왜냐면 내걸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시가 정권을 독점하자 무시 칠문을 지어서 천자의 모재와 같이 하였으며 주대의 간직을 모방해서 간직 명칭을 바뀌었다. 자, 이부를 천간, 호부를 지간, 그러니까 예부를 충간, 병부를 하간 등등등 이렇게 해서 했고 이것은 무주 왕조의 건국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녀가 세울 새로운 왕조를 3대 하나의 서주에 비교하기 위해서 서주의 천자를 제후로 소집했던 정당이었던 그 명당을 또 복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서주를 모델로 해갖고 이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의 직위 정당성을 마련하고 자신을 좀 신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는 도교를 되게 중요시했죠. 근데 도교 대신에 이 사람은 불교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처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보성사비 어 보성사 비로나자불 이렇게 있는데 축천무의 얼굴로 이제 이렇게 비로나자불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축천문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이 축천문자가 이제 뭐 한자를 좀 번영해서 만든 건데 여기 이제 평가를 보면 남성 위주의 문법 구조를 부정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미화하고 신성할 목적으로 측천 문자 9자를 만드는데 이 문자는 남성 위주의 문장 구조를 문장 구조와 용법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천지인과 일월성 등 주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고 왕제로서 덕치를 포방했다. 그랬거든요. 측천 문자는 이제 없어졌죠. 근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면 이게 뭐더라?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예. 무구정강 대다라는 건가? 거기에 측정 문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오니까 중국에서 봐라 측정 문자는 측정 무시 때 일시사용했던 문자인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무구정강 대다라는 신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면서 이게 우리가 최초로 만든 중국에 만든 인쇄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만든 그 종이가 당나무 종이에요. 근데 중국에선 당나무로 종이를 안 만들거든.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박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이제 뭐냐면 그 즉위, 여왕제 즉위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785번에 있는데 이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등급을 정당화시키는 이대를 위해서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 대원궁을 위조했다. 그래서 즉정 공청녀가 여왕으로 변신한 이야기를 미륵부로 하생하여 여자 황제가 되었다는 식으로 찬문을 제작했다. 찬문이라는 것은 도참해서 할 때 이제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자 황제의 주장은 곧 부처의 의지라고 해석한 것이다. 해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여왕의 즉위 정당성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체제 정비도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제 항우가 될 때 반대했던 이 강령 집단들 대거 수청하고 과거제도 특히 진사과를 중시했다고요. 그래서 상동귀족 출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이 상동귀족들이 적극적으로 등용했던 이유가 있어요. 또 왜냐면 상동귀족들은
나름대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어떤 이제 그 뭐냐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안 자체에서 이제 한문을 계속 익히고 교황을 쌓고 그런 이제 문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거 제도를 통해서 많이 등극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남조의 귀족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조 귀족들 후경에 난 때 몰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동기족들이 새로운 신진관료로 대체됐다. 그래서 상동기족들은 자체적 문화 자본도 있었고 예전부터 권력은 없었지만 사회적 권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냐면 당나라 사회에서 문화적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이 상동귀족들이에요. 예, 그 시족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동귀족들로 지배세력이 교체가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누군가 했어야 됐어. 원래 이제 딱 나라가 건국하면 사실 공신들을 다 쳐내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중국이나 조선이나 다 국룰인데, 어, 그걸 이제, 다 이세민이나 이현은 못했거든요. 근데 측정무가 그걸 대신해줬던 거죠. 그래서 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걸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지배세력이 되고 고체되면서 이게 당나라 이후부터, 이제 현종 때부터 쭉 지속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에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 중국사 서술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제로 즉위한 무우는 권력과 범권을 자신이 직접 장악하고 모든 정사를 처리해 나갔다. 자, 무우는 불교를 크게 진흥시키고 또 자신의 항우로 창립할 때 반대했던 공신 집단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진사과 출신의 가고 합격자를 정부에 각처에 임명하여 자신의 세력을 양성했다. 자, 이때 이제 등용된 인물들 보면 위원회, 강수덕, 석인결, 적인걸 등이었으며 현종 시대 개헌의 치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도 모두 무의식이 때 등용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매간을 통해서 신흥 서민 계층을 등용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흥 서민 계층들이 좀 볼 텐데 앞에 이제 상동 귀족들이 이제 간직에 신임하면서 어떤 형상이 나왔냐면 지방에 원래 얘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가골 통해서 이제 뭐냐 간직을 하게 되고 이 후손들이 계속 이제 가걸 통해서 중앙 간직을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동 귀족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자신의 본관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당시 장안으로 이동해. 그래서 장안에 몰려 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제 상동 귀족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장안에 몰려 살고 그럼 지방에서는 텅 비게 되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뭐냐면 등장했던 것이 신서민 계층들이에요. 이들 뭐라고 하냐면 형세호라고 해.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 형세호들이 실제로 이 지방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들은 비록 이제 각오를 통해 합격한 수도 있지만 각오가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문벌 귀족식으로 이제 중심 운영됐기 때문에 좀 각오를 통해 등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좀 힘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주로 지방에서 서리 정도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그 벼슬 좀 하고 싶으면 돈을 사서 매각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좀 명예직 같은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매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간직들은 좀 처음에는 윤회관이나 윤외관, 그러니까 풍계 밖에 있는 그런 간직들을 주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층들이 이제 형세후 계층들이고 이 형세후 계층들이 나중에 당나라 중후기에 들어가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 합격도 점점 뭐냐면 그 비례도 과거 합격의 그 뭐냐면 과거 학습 늘어나고 또 지방세를 더 장악하면서 점점 세월 확대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5대를 거쳐가지고 그 뭐냐면 사대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형세후 계층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간직 신설이 많아지고 난간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재정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매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틀란타 중국사에서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호세의 확대도 있고 확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먼저 경강 8품 이상의 봉고를 크게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화선과 중서선을 거치하고 제수하는 간직을 남발하는 난간 정책을 이제 했다. 그래서 윤회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회관뿐만 아니라 윤회관도 매관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렇게 매간을 했고 이게 아마 이제 내용을 보니까
유해관 직분만 아니라 윤회관도 이제 했고, 주로 이제 그때 매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지방에 있는 형세우 계층들이 그걸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기 때 들어가면 나중에 있지만 농민층의 분해와 군전제 동요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가로정책 배경이 되겠는데, 자, 무가 막판에 고심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 중종과 예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종과 예종이 먼저 왕이가 된 다음에 고종이 중후에 차달차달 폐위하고 어머니에서 폐위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종이 다시 엄마한테 이제 넘겼거든요. 근데 무가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자기한테 왕이 조카한테 줄 건지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줄 건지 고민이 된 거야. 근데 당연히 엄마 입장일 때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들한테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북의 혈통사에서 아들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이 씨가 다시 뭐냐면 부흥한다는 거 당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무가 이제 뭐냐면 양성한 친위 세력 중에 일부가 뭐냐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무가 유폐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무가 유폐당하고 다시 무의 아들이었던 예전에 황제였던 누가 중종이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중종이 죽고 나서 예종도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종과 예종은 어, 중조, 그러니까 두 번 황제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무가 퇴위되고 중종이 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복이 되면서 다시 이씨가 통치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중국 서서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실족들은 무가 연료했으므로 무 사후에 이제 황위를 물려받으려고 소 음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식룡 원년 무의 병이 깊어지자 다시 재상이었던 장례지, 최헌희, 경희 등이 모여 무시총애를 받고 있던 장영직, 장장촌 형제를 죽이고 중종을 이제 그러니까 복위시키고 이게 요 과정에서 무를 이제 유폐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의를 퇴위시켰다. 자, 이후 중종은 국호를 당으로 회복하고 모든 제도를 고정시로 상태로 환원했다. 그래서 준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멸망했던 당나라가 다시 뭐냐면 부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후에도 이제 한 번 이제 선례를 남겼잖아. 여자 황제가 됐던 선례를 남겼죠. 추천호가. 그래서 중종의 황후였던 위씨가 그 당시 또 중종을 뭐냐 죽이고 그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락공주와 모의해서 중종을 독살했지만 이때 이제 뭐냐면 그 현종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현종이 그걸 이제 알고 다시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종 황후와 안락공주를 죽이고 나서 자기 아버지 예종을 잠깐 세웠다가 자가 곧바로 현종에서 양해를 받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종이 무능했으므로 이번에는 중종의 항우 위씨와 딸 안락공주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세력을 상실했던 무씨들이 다시 불러들여 궁중을 출입하게 하고 당시 태자였던 중준이 위씨 소생이 아니었으므로 폐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다작 중종 등의 반란이 일으키자 이를 진압함으로써 위씨 세력은 더욱 커져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함으로써 위씨 세력을 진압했으므로 위시 세력이 더욱 커져서 마침내 발리기 부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가 오타. 자, 하여튼 위시세력이 더 커져서 마침내 딸 안락공주와 모의하여 중종을 독살했다. 그리고 중종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중무는 소제를 즉위시키고 그의 자신의 태우로서 모든 정권을 독점했다. 그래서 중간에 소제가 있긴 했는데 이 소제는 그 왕실 계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일단 있고 그리고 중요한 대소관직에는 모두 위시일족이 임명하면서 위시일족의 처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이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누구야 예종의 그 아들이었던 그 이둥기인가요? 네, 이둥기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냐면 이 사람을 체고하고 아버지를 뭐냐면 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태자로 즉위 아버지를 앉히고 나서 자기가 태자가 된 후에
다시 이제 아버지부터 양해를 받는 식으로 해갖고 된 사람이 당형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형종이 볼 때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초창기 때, 젊었을 때는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여기 하다가 좀 중간에, 추천모 관련된 내용을 좀 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나? 여기. 예, 주례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주례에 따라 간제를 이제 여기까지인가?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다시 읽을게요. 자, 서기 690년 측정부는 정시호 황제에 칭하고 중국 고대 중나라 이상을 재현한다 명분에서 국호를 주라고 고치고 당제국을 일시 찬탈했다. 자, 그는 당의 수도 장항 대신에 동도였던 동도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수나라 때 세웠던 그 낙양을 얘기하죠. 낙양을 신도라고 하여 정치 군사적 중심지로 삼고 구귀족을 수청한 후에 과거 제도를 확대해서 신진관료를 대거 등용해서 국정을 쇄신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무 시대의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었으며 강남 지역의 물자를 원활히输送하면서 국방을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었다. 그래서 무 시대에 보면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군전제 붕괴 등 모순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제나 사회적 안정됐었다. 그리고 또 여기 농민 반란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요. 자, 뿐만 아니라 주례에 따라 이제 간제를 개혁했으며 사상적으로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하면서 불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앞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종래 무와 유를 이끌어 당내 여하라고 한다.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사관을 보면 여자가 통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줄 32번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조이기 쓴 22사 차기에 보면 당 여와조에는 당은 특히 여자로 인해서 하를 입은 왕조가 있다. 그 예도 당 고조의 기병은 그 수양제의 후궁과 이연과의 관계로 일어난 어, 강을 알고 있던 이세민의 아버지의 협박한 데 시작되었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스캔들 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세민이 협박해갖고 이제 기봉했다. 그 내용이 구당서에 나와 있나 봐요. 그 태종의 동생의 처를 총애했던 헌몸의 변란이 일어났고 부와 이외하는 그리고 안사의 난도 현종 양귀비 때 총애해서 국정을 이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국지색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근데 나라가 망한 게 어떤 여자 때문에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모든 걸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몰아서 여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한계 위에 오는 것은 중국의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이 할 수 없는 이제 이변임을 틀림없다. 무의 황제 즉위는 56국 이래 여건이 강한 호환체의 영향을 무시대까지 계속될 수 있는 걸 의미하며 그래서 보통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 뭐냐 여자들이 상당히 그 가정 내에서 발언권이 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유목민적 호환적인 어떤 호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따라서 이제 무 시대는 구귀족의 문벌 사회에서 신진관료, 과거관료에 의한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혁신적인 시대로 이제 보고 있다.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무가 죽은 후에 중종이 다시 왕에 올랐으나 항우 위씨에게 독살이 됐고요. 그 위의 난이라고 이제 하는데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항실 내부를 수습하고 당제국 번영을 새롭게 마련한 사람이가 현정이다. 그래서 이동기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예종을 세우고 그 예종부터 양해를 받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현종이 황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신동기에서 한번 찾아서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여기 또 한의종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예.